준서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반에서 체구가 가장 작았고 목소리는 작았어요. 그래서인지 복도 끝에서부터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저기 또 왔다. 누군가 툭 던졌고 다른 아이가 킥킥 웃었죠. 교실 문 손잡이에는 분필가루가 발라져 있었고 손바닥은 하얗게 얼룩졌습니다. 장난은 매일 수위를 올렸어요. 가방 지퍼가 뒤집혀 있고 필통은 창가 밑으로 굴러가 있었죠. 의자에는 투명 본드가 얇게 발라져 있었고 급식줄에서는 어깨로 밀쳐졌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공이 일부러 스치듯 날아왔어요. 미안, 실수야. 라는 말이 따라붙었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준서 사진이 돌았습니다. 운동장 계단에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누군가는 썩은 토마토 이모티콘을 붙이며 귀신 같다 라고 썼습니다. 수행평가 조를 나눌 때 아무도 준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누군가는 손으로 X 표시를 하며 너는 여기 오지 마 라고 했어요. 담임이 돌아서면 교실은 금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책상 윗면의 낙서는 늘어났고 신발장에는 젖은 걸레가 올려졌죠. 준서는 입술을 겨우 위로 당겨 올려 괜찮아.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방패였지만 동시에 족쇄였어요. 밤이면 생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더 가까워졌고 심장은 귓가에서 울렸죠. 없어지면 내일 걱정도 안 하고 편해질 텐데. 그 생각이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부엌 전등 켜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안방의 낮은 기침 소리가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아침이면 다시 복도가 기다렸습니다. 문턱을 넘는 일부터가 싸움이었죠. 그 싸움에서 준서는 자주 졌습니다. 성적은 내려갔고 칠판 글씨가 흐릿해졌어요. 담임은 쉬는 시간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성적도 떨어지고 얼굴 표정도 안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목구멍에서 멈춘 말들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봉사활동 안내장이 나왔습니다. 지역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반나절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담임은 전원 신청하세요. 봉사활동으로 배우고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덜거리는 목소리 사이에서 준서는 조용히 신청서를 가방에 넣었죠. 사실 개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 집에서 하얀 스피츠를 잠깐 돌본 기억이 있었어요. 작은 발바닥이 무릎을 톡톡 치던 감촉이 손끝에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그 조용한 기억 하나에 기대보기로 했어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센터는 깨끗했고 공기는 비눗물 냄새와 사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리사는 손 소독하시고 조끼 입으세요. 라고 안내했죠. 초록 라벨 구역은 어린 강아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서는 그곳에서 작은 포메라니안을 만났습니다. 이름표에는 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크림색 털이 복슬복슬했고 눈이 컸습니다. 별은 사람을 좋아하는 듯 다가왔다가도 반 발짝 물러나 앉았어요. 준서의 손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별은 냄새를 맡고 혀끝으로 손을 톡하고 하찼습니다. 그 짧은 감촉이 몸 안쪽에서 굳어있던 무언가를 풀었어요. 준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리 청소를 도왔고 물그릇을 갈아주었습니다. 별은 준서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을 따라왔어요. 쉬는 시간에 준서는 관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 들어왔나요? 한 달쯤 됐어요. 길에서 구조됐고 처음엔 호흡이 약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입양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책임 계약서, 면담, 방문 점검. 돌아오는 버스에서 준서는 창밖을 보며 이름을 불렀어요. 별. 그 한 글자가 가슴을 데웠습니다. 집에 와서 준서는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만났어요.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어요. 엄마는 준서의 표정을 살폈고 아버지는 현실적인 질문을 했죠. 아침 산책은 누가 시킬 거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준서는 메모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산책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아껴서 보태겠습니다. 엄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책임질 수 있겠니? 네, 제가 책임질게요.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자. 그동안 한 번 더 보호센터에 가보자.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별의 눈동자를 떠올리며 꼭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가족은 함께 센터에 갔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산책 교육을 받았죠. 리드줄을 짧게 잡는 방법, 흥분을 진정시키는 법, 칭찬 타이밍. 별은 준서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다 가끔 돌아봤습니다. 잘하네. 준서가 낮게 말하면 별은 꼬리를 더 흔들었죠. 입양 승인이 떨어졌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별을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했어요. 준서는 손수건으로 별의 앞가슴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별. 별은 손가락을 살짝 깨무는 신용을 했습니다. 집 첫날 밤, 별은 집 여기저기를 한 바퀴 돌아보고 준서의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담요를 가져왔고 아버지는 창문과 현관을 다시 확인했죠. 준서는 별과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별의 호흡은 일정했고 그 리듬에 맞춰 준서의 숨도 차분해졌어요. 새벽 창이 밝아올 때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복도가 덜 무서울 거라고요. 아침 산책에서 별은 낯선 냄새를 맡으며 발끝을 튕겼습니다. 준서는 리드줄을 단단히 잡고 보도블록을 걸었어요. 별은 가끔 뒤를 돌아봤고 그 작은 확인이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별이와 아침 산책을 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학교를 가는 게 덜 떨렸고 선생님이 발표를 시켜도 목소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숙제를 하고 별과 코앞 놀이를 했습니다. 칭찬은 간결했고 눈맞춤은 길어졌죠. 엄마는 부엌에서 미소를 보냈고 아버지는 퇴근길에 작은 공을 사왔습니다. 준서는 공을 굴리며 거실을 오갔어요. 털을 빗길 때 빗살 사이로 떨어진 털은 햇빛에 반짝였고 준서는 그 반짝임만 바라봤습니다. 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준서에게 조금씩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준서와 별이에게 행복한 날들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방과 후 놀이터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준서를 괴롭히던 친구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라 언젠가는 만나야 했죠. 민재와 지후, 그리고 또래 둘이 몰려왔어요. 얘 봐. 털뭉실. 이름 뭐야? 별은 낯선 손길에 불안해 뒷발을 물렸습니다. 준서는 리드줄을 더 짧게 잡고 길을 비켜가려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중 하나가 킥보드로 앞을 스르르 가로막았죠. 앉아! 굴러! 웃음 섞인 목소리가 튀었습니다. 한 아이가 막대 사탕 포장을 뜯어 바닥에 던지며 와서 먹어봐! 라고 놀렸어요. 별이 코끝을 들이대자 다른 아이가 갑자기 리드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별의 몸이 앞으로 휘청했죠. 작은 강아지에게는 그 한 번의 잡아당김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준서의 손바닥은 저릴 정도로 리드줄을 쥐었어요. 그만해. 준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 얘 놀랐잖아. 아이들은 킥킥거렸죠. 왜 이렇게 예민해? 장난인데. 그 순간 놀이터 한쪽 벤치에서 스마트워치를 보던 주민이 고개를 들었고 경비원이 순찰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눈치채고 흩어졌어요. 별은 준서의 다리에 바짝 붙었습니다. 꼬리는 내려갔고 작은 떨림이 이어졌죠. 그날 밤 준서는 영상을 정리해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에는 리드줄을 잡아당기는 손, 킥보드로 길을 막는 장면, 바닥에 던진 사탕 포장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증거는 분명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엄마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봐. 라고 덧붙였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안은 존재했지만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심각했습니다. 주말 오후 단지 산책로는 킥보드와 자전거로 붐볐어요. 멀리서 같은 무리가 보였고 이번에는 또래들이 2명 더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종이컵에 든 물을 별 앞에 들이밀다가 갑자기 얼굴 쪽으로 휙 끼얹었습니다. 별이 놀라 뒤로 튕기자 다른 아이가 작은 공을 발끝으로 차서 차별 앞에 굴렸고 또 한 아이는 그 공을 걷어차며
리드줄을 밟아 고정하려 했어요. 점프해봐. 점프.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별이 허둥대자 한 아이가 그 순간 목줄 가까운 부분을 움켜쥐어 위로 흔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들썩였고 헉하는 숨먹는 소리가 났어요. 준서는 온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별을 뒤로 끌어당기며 자신의 몸으로 리드줄을 가렸죠. 하지 마. 지금 촬영 중이야. 또 하면 신고한다. 그의 목소리는 이번엔 놀라울 만큼 컸습니다.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유모차를 밀던 주민이 멈춰서서 상황을 촬영했고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들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아이들 중 몇 명은 얼굴을 가리고 물러났지만 한 아이가 킥보드 바퀴로 다시 리드줄을 밀어붙이려 했죠. 준서는 손을 벌려 바퀴를 막으며 외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때 맞은편 슈퍼 앞에서 휴식을 취하던 배달원이 전기자전거에서 내려 크게 말했어요. 얘들아, 그만해.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고 아이들은 흩어졌습니다. 남은 둘은 뒷걸음치며 중얼거렸죠. 장난이었어. 준서는 별의 귀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작은 심장 소리가 피부에 전해졌습니다. 절차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서는 주민들이 제공한 촬영 영상 몇 개를 확보했고 사건 요약을 문서로 만들어 날짜와 시간, 위치, 관련 학생 수, 반려동물 피해 가능성을 정리했죠. 그 문서는 단지 커뮤니티 앱과 학교 학생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 민원 접수 및 학생 안전 관련 상담 필요로 판단해 학생부를 통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담임과 학생부,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모인 자리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종이컵 물을 끼얹는 장면, 리드줄을 밟는 장면, 목줄 가까이를 잡아 흔드는 장면, 그리고 여러 주민이 동시에 촬영하던 화면 전환까지. 더는 장난으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부는 규정에 따라 서면 반성문, 특별교육, 사회봉사 및 보호동물센터 지원 봉사 이수를 통보했고 반복 시 학칙에 따른 추가 조치를 명확히 했죠. 준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 경계는 분명했고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한 약속이었어요. 사건 이후 준서는 상담 선생님을 주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말수가 적은 준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준서는 별을 처음 만난 날의 감각을 설명했습니다. 손끝에 닿던 따뜻함, 아침 산책길의 바람 냄새, 리드줄을 잡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상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생겼다는 게 중요해. 그 순간들을 적어보렴. 준서는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별이 턱을 손바닥에 올릴 때, 저녁빛이 복도 끝에 남을 때, 엄마가 부추전을 부칠 때, 기록이 늘어날수록 하루는 덜 흐릿해졌어요. 수학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국어 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어지던 성적 곡선은 서서히 멈췄고, 조금씩 위로 올라갔죠. 담임의 생활 기록에는 자기 조절과 일상 루틴 확립, 또래 관계에서 경계 표현 능력 향상이 적혔습니다. 준서는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초여름 비 오는 밤,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베란다 문이 잠깐 열린 사이 별이 문틈으로 나간 겁니다. 준서는 우비를 걸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가로등 아래 작은 그림자가 빗방울 속에서 떨고 있었고 차 소리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준서는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낮추며 부드럽게 불렀죠. 별 여기 있어. 괜찮아. 천천히 와. 맞은편 동의 주민이 우산을 씌워주며 차도 쪽을 막아섰습니다. 별은 떨다가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씩 다가왔고 리드줄이 손에 걸리는 순간 준서의 눈에 눈물이 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은 괜찮죠? 라고 말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밤의 냄새와 빗소리는 길게 남았어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준서는 동네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 부담스러웠지만 별을 위해 갔죠. 칭찬 중심 훈련, 산책 예절, 사회화. 옆자리의 서진과 말이 통했습니다. 서진도 유기견을 입양했어요. 다음에 같이 산책할래? 그래 그러자. 준서의 대답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였습니다.
공터에서 두 강아지가 인사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었고 영상 속 준서의 웃음소리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가을, 학교 분위기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학생부가 생활교육을 강화하며 반 공동활동 시간이 늘었고 봉사활동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프로젝트도 생겼죠. 준서는 서진과 같은 조가 되어 자료를 모았고 센터에 연락해 입양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는 준서를 기억하고 반가워했어요. 발표날, 준서는 반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센터의 조용한 아침, 사료 그릇이 닿을 때 나는 소리, 겨울 바닥의 냉기. 별의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장면은 충분했죠. 민재와 지우는 발표 내내 조용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지우가 다가와 말했어요. 미안해. 준서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너희는 장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니었어.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나를 내버려둬.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침묵은 칼날이 아니라 경계였어요. 경계는 그를 지켰습니다. 국어 시간에 생활 글쓰기가 과제로 나왔습니다. 최근 겪은 감정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쓰라 했죠. 준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복도에서의 숨막힘, 봉사활동의 냄새, 별의 혀끝, 놀이터에서의 떨림, 비오는 밤의 호흡까지. 발표 시간에 준서는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들지 않았을 손이었죠. 앞에 나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저는 아직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걸으며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찾고 말도 못하는 별이지만 그냥 제가 용기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 고맙습니다. 교실은 잠깐 조용해졌고 작은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울렸습니다. 졸업 발표회를 앞두고 담임은 의미 있는 주제로 3분 발표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준서는 걷기와 숨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자료에는 복잡한 이론 대신 일상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새벽 하늘, 보도블록에 갈라진 틈, 리드줄을 잡은 손, 물그릇에 비친 창문. 발표날 준서는 말했죠. 저는 걸으면서 멈추는 법과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걷는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때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죠. 준서는 차분히 3분간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고 끝나자 담임은 좋은 글이었다. 수고했다. 라고 말하며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준서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죠. 학교는 또래 보호 캠페인에 준서를 초대했습니다. 학교 시간 10분, 1층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는 역할이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지나가는 누군가의 어깨를 한번 내려앉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초등학생 동생들이 장갑을 흔들며 인사를 했고 준서는 장갑을 들어 답했죠. 그 장갑 속 손은 따뜻했습니다. 겨울 첫눈 다음 날 준서는 별과 공원에 나갔다가 돌아와 따뜻한 수건으로 별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도 잘 걸었네. 별은 눈을 반쯤 감고 손가락을 살짝 물었습니다. 그 작은 압력이 하루를 눌러주었고 동시에 세웠습니다. 그날 밤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나는 아직도 친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별은 확실히 이제 내 절친이고 나는 별의 절친입니다. 그 문장은 약속이었고 내일로 건너가는 달이었습니다. 때로 복도와 놀이터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불쑥 무서움이 치고 올라왔고 등줄기는 차가워졌죠. 그러나 준서는 이제 압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속으로 생각한 말들을 뱉어내면 된다는 것을요. 괜찮아요. 준서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학년 말 담임은 아이들에게 한 줄 소감을 써오라 했습니다. 준서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어제와 다른 냄새를 맡습니다. 별의 발소리가 제 발소리와 겹칠 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 문장을 한 번 더 따랐으며 손가락 끝에 힘을 느꼈어요. 졸업을 앞둔 겨울 끝자락, 마지막 소감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준서는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작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지키면서 저를 지킵니다.
저는 새벽 공기를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의 가로등과 털빛을 사랑해요. 저는 별의 보호자이고 별은 저의 친구입니다.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났고 담임은 잘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내려오며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숨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올해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의 속도로 걷습니다. 별의 속도와 함께 걷습니다. 창밖은 일찍 어두워졌지만 베란다 난간의 작은 전구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 빛이 종이 위로 번졌고 글자마다 작은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준서는 그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죠. 어제의 준서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오늘의 준서는 그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림자도 자신의 일부니까요. 준서는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별 잘 자. 내일 아침에 보자. 별은 손바닥에 고개를 살짝 맡겼고 그 작은 무게가 하루를 단단히 눌러주었어요. 살아있다는 간단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어제와 같지만 오늘과는 조금 다른 길을요. 그 길에서 준서의 발소리와 별의 발소리는 나란히 겹칠 것입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준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왕따로 괴로워하던 중학생이 우연히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